녹색의 문. 가령 당신이 저녁을 먹은 뒤 10분간 옆관련을 한 대 피우고 그동안 심심풀이가 될 만한 비극이나 보러 갈까? 아니면 싸구려 극장에 가서 무언가 건실한 것이라도 볼까 하고 궁리하면서 브로드웨이를 걸어가고 있다고 가정하자. 갑자기 누군가의 손이 당신 팔에 닿는다. 당신이 고개를 돌려 다이아몬드와 러시아산 흑단비 모피로 근사하게 차려입은 아름다운 여자의 겁에 질린 듯한 눈동자를 들여다본다. 그녀는 재빨리 당신의 손에 몹시 뜨거운 버터롤빵을 밀어넣고는 반짝거리는 조그만 가위를 꺼내서 당신 외투의 두 번째 단추를 자른 다음 함축성 있게 한마디 패러렐러그램 하고 외치고는 불안스러운 듯이 어깨너머로 뒤를 살피며 골목길을 쏜살같이 사라져버린다. 이거야말로 순수한 모험일 것이다. 당신은 이에 응할까? 응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얼떨떨해져서 얼굴을 붉히고 개면적은 듯이 롤빵을 내던지고는 없어진 단추 언저리를 힘없이 만지작거리며 그대로 브로드웨이를 걸어갈 것이다. 당신이 아직도 순수한 모험심을 잃지 않은 행복한 소수의 한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그렇게 할 것이다. 참된 모험가는 그 수가 결코 많지 않았다. 참된 모험가로서 책에 그 이름을 남기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 행동파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구하는 것, 이를테면 황금 양털이라든가 거룩한 술잔이라든가 귀부인의 사랑, 보물, 왕관, 명성 같은 것을 손에 넣으려고 찾아 나섰다. 참된 모험가는 목적도 없고 타산도 없이 미지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떠나가는 것이다. 그 좋은 예가 성서에 나오는 저 방탕아, 집으로 돌아가려고 떠났을 때의 그 방탕아이다. 반쯤 모험가라고 할 수 있는 용감하고 빛나는 사람들은 많았다. 십자군에서 펠리스스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역사나 소설의 기술을 풍부하게 해주고 역사 이야기라는 장사를 번창시켜왔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모두 차지해야 할 상품이 있고 도달할 목표가 있고 갈아야 할 도끼가 있고 뛰어야 할 경주가 있고 칼로 다시 칠 제2의 자세가 있고 새겨질 이름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참된 모험의 추구자는 아니었던 것이다. 대도시에서는 로맨스와 모험이라는 쌍둥이 요정이 자기들을 찾는 훌륭한 인간을 물색하며 언제나 바깥을 쏘다니고 있다. 우리가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으면 이 요정들은 수줍은 듯이 우리의 눈치를 살피는 갖가지 모습으로 바뀌어 도전해온다. 까닭도 없이 문득 얼굴을 들면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간직한 화랑에 걸린 초상화의 얼굴을 어느 창가에서 발견하는 수도 있다. 곤히 잠든 거리에서 덧문을 내린 빈집으로부터 고뇌와 공포의 부르짖음이 들려오는 수도 있다. 택시 운전사가 우리를 여느 때의 길가 가장자리 돌 옆이 아니라 낯선 현관 앞에 내려주면 미소를 가득 머금은 사람이 현관문을 열고 어서 들어오라고 말을 건네는 수도 있다.
글씨가 쓰여있는 한 장의 종이 쪽지가 우연이라는 높다란 곳에서 팔랑거리며 내 발밑에 떨어지는 수도 있다. 바쁘게 오는 군중 속의 낯선 사람들과 한순간 증오와 애정과 불안의 눈짓을 나누는 수도 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질 때 우리의 손에 들린 우산이 보름달의 딸 같은 처녀나 별의 사촌 같은 아름다운 여자들의 비를 가려줄지는 모른다. 곳곳의 길모퉁이에는 손수건이 떨어지고 손가락이 부르고 시선이 모이고 잃어버린 고독하고 황홀하며 신비롭고 위험한 그리고 변화에 찬 모험의 실마리가 우리의 손안에 살며시 미끄러져 들어온다. 그러나 기꺼이 그것을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연습이라는 굴레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대로 살아간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무척이나 따분한 한평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우리의 로맨스란 한두 번의 결혼이나 소중한 것을 넣어두는 서랍 속의 공단 장미장식, 스팀의 라디에이터와 평생을 싸우며 살아온 생활 같은 멋도 맛도 없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뉘우치게 되는 것이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참된 모험가였다. 그가 생각지도 않던 일이나 얼토당토하는 일을 찾아서 복도 끝에 침실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밤은 거의 없었다. 그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흥미있는 일이 바로 다음 길모퉁이를 돌아선 곳에 뒹굴고 있는 듯이 여겨지는 것이었다. 때로는 운을 시험해보고 싶은 기분 때문에 괴상한 골목길로 들어가 보는 일도 있었다. 경찰서에서 잔 적도 2번이나 있었다. 교묘한 욕심쟁이 사기꾼에게 걸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달콤한 유혹에 속아 시계와 돈을 날려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식지 않은 열정으로 자기 앞에 덤벼드는 모든 도전에 응하여 위쾌한 모험가의 명단에 이름을 기록했다. 어느 날 밤, 루돌프는 일찍이 이 도시의 중심부였던 곳을 꿰뚫고 달리는 길을 따라 어슬렁어슬렁 걸어가고 있었다. 두 부리의 사람들의 물결이 길을 메우고 있었다. 하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는 현란한 조명에 빛나는 식당에서 형식뿐인 환영을 구하며 집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한 마음이 어지러운 무리들이었다. 젊은 모험가는 보기 좋은 풍채로 조용히 주의 깊게 걸어갔다. 그는 피아노 가게의 판매원이었다. 넥타이를 핀으로 꽂는 대신 토파즈 고리에 꿰어매고 있었다. 언젠가 그는 어느 잡지 편집자에게 미스 리비가 지은 주니의 사랑의 시련이 자기 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라고 써보낸 적이 있었다. 걸어가는 동안에 길가에 놓아둔 유리상자 안에서 이빨이 심하게 부딪히는 소리에 먼저 그의 주의가 그 상자가 앞에 놓여있는 식당으로 끌린 것 같다. 그러나 다시 바라보니 옆집의 높다랗게 치과의사 간판에 정광 문자판이 보였다. 술을 놓은 빨간 옷옷에 노란 바지, 게다가 군모를 쓴 기묘한 몰골의 거대한 흑인이 통행인들에게 조심스레 카드를 나누어주고 있었다. 치과의사의 이런 광고법은 루돌프에게는 눈에 익은 광경이었다.
보통 그는 치과회사에 광고 카드를 나누어주는 사람 곁을 그냥 지나쳐 카드의 재고를 줄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밤에는 그 아프리카인이 너무도 교묘하게 한 장을 쓱 그의 손에 밀어넣어 주었으므로 루돌프는 그대로 받아들고 그 재빠른 솜씨를 찬양하며 빙그레 웃었다. 몇 야드 더 가서 무심코 그의 카드를 들여다보았다. 깜짝 놀란 그는 카드를 뒤집어 흥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카드의 한쪽은 백지였으며 그 뒤쪽에는 잉크로 녹색의 문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 루돌프는 세 걸음쯤 앞에서 어떤 사람이 흑인한테서 받은 카드를 걸어가면서 버리는 것을 보았다. 루돌프는 그것을 주었다. 거기에는 치과의사의 이름과 주소와 의치, 가상, 가공, 치관 등 판에 박은 영업 목록과 무통치료 등 그럴듯한 선전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다. 모험을 좋아하는 피아노 판매원은 걸음을 멈추고 생각했다. 이어 그는 거리를 건너가서 한 블록쯤 내려갔다가 다시 건너와서는 아까 그 길로 흘러가는 인파 속에 끼어들었다. 두 번째, 그 흑인 곁을 지날 때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척하면서도 시치미를 떼고 쥐어주는 카드를 받았다. 10걸음쯤 가서 카드를 살펴보았다. 먼저 받은 카드와 똑같은 필적으로 역시 녹색의 문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의 앞뒤에서 통행인들이 서너 장의 카드를 길바닥에 내던졌다. 그것은 모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면을 위로하여 떨어져 있었다. 루돌프는 그것들을 모두 뒤집어 보았다. 어느 카드나 치과 진료실에 판에 박은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다. 모험이라는 장난꾸러기 요정이 그 참된 추구자인 루돌프 스타이너를 유혹하는데 2번이나 손짓할 필요는 좀처럼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2번이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탐색은 시작되었다. 루돌프는 거대한 흑인이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상자 옆에서 천천히 돌아갔다. 이번에는 그 옆을 지나가면서 카드를 받지 않았다. 화려하고 우스꽝스러운 의상을 입고 있는데도 이 에티오피아인은 어떤 사람에게는 공손히 카드를 나누어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두면서 타고난 위엄을 보이며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그는 30초마다 전차 차장이나 그랜드 오페라의 알아듣기 어려운 문구 비슷한 귀에 거슬리는 뜻모를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에게 카드를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루돌프는 그 번들번들 빛나고 있는 큼직한 검은 얼굴에서 냉담하고 거의 모욕적인 경시의 표정마저 느꼈다. 이 표정이 모험가를 따끔하게 자극했다. 그는 그 표정 속에서 너 따위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듯한 무언의 비난을 읽었다. 카드에 쓰여있는 신비로운 말이 무엇을 뜻하든 간에 흑인은 2번씩이나 그 많은 군중 속에서 그를 카드의 수취인으로 선택해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너는 그 수수께끼를 풀 지혜도 용기도 없는 인물이라고 흑인이 단정해버린 것처럼 여겨진다. 혼잡에서 잠시 비켜선 젊은이는
모험이 숨어 있는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 건물을 재빨리 살펴보았다. 그것은 지하실에 조그만 식당이 있는 5층 건물이었다. 1층은 벌써 닫혀 있었는데 부인용 장식품점이거나 모피상 같았다. 2층은 깜빡이는 전광판에 의해 치과 의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위에는 여러 나라 말로 적절하게 쓰여진 간판이 점쟁이와 재봉사와 음악가와 의사가 산다는 것을 알려주고는 오글거리고 있었다. 다시 그 위층은 창문에 드리워진 커튼이며 창턱에 놓여있는 흰 우유병 등이 가정집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관찰을 끝낸 루돌프는 높은 돌층계를 재빠르게 뛰어올라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융단을 깐 층층대를 계속 올라가 그 꼭대기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 복도는 2개의 희미한 가스등 불빛이 비추고 있었다. 하나는 저만치 오른쪽에 있었고 하나는 더 가까이 왼쪽에 있었다. 가까운 불빛 쪽을 바라본 그는 희미한 불빛의 동그라미 속에서 녹색의 문을 보았다.